이 사랑의 단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랑의 단상, 이 책이, 그러니까 Love's Discourse라고 하는 이 책이 사실 그 불란서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롤랑 바르트가 쓴 책 중에 아주 가장 베스트셀러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책에 불란서도 사랑 하면 누구나 관심이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하여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 롤랑 바르트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로소, 이것도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소위 자기는 말하자면은 담론 제공자가 아니라, 이 책을 기점으로 해서 담론 제공자가 아니라 예컨대 이제 그 소설 쓰는 사람, 이쪽으로 건너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기점에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롤랑 바르트가 아주 오랫동안 이제 소설을 하나 쓰고 싶은 이제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그 욕망을 이제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실현됐다고 자신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소설이 아니라 소설적인 것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자기가 쓰고 있는, 특히 후반부에 쓰고 있는 그런 에세이들이 담론이라기보다는, 디스커스라기보다는 소설적인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혹은 또 백그라운드들이 사실 이 책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고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랑의 단상 참 좋았다, 뭐 좀 가슴이 울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면 전부 이제 정말 파편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 하나, 그거 확 와닿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담론이고, 그리고 이제 사랑에 관한 이게 담론이고, 그래서 우리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강의실에서조차 이 문장이 너무 좋아요, 이 문장 꼭 꽂히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강의를 하려면 좀 다른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롤랑 바르트 전체적인 어떤 그런 사유 체계나, 아니면 롤랑 바르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적인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 얘기되고 있는 바르트적인 그런 바르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테마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무엇보다 이번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이 강의 및 또 제가 이 텍스트를 읽어가는 가장 중심에다 놓으려고 하는 개념이 소위 이제 the subject of love다. 그래서 사랑의 주체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르트는 사랑의 주체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사랑받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꾸 사랑하는 사람, 우리말로는 사랑하는 사람이면 때때로 엇갈리죠. 그쵸? 이게 객체를 얘기하는 건지, 대상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주체를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얘기를 할 때 때때로 X와 Y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말하자면 이제 사랑하는 주체고, Y는 이제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바로 이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사실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바르트에게는 사진론에서 보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리고 사진 찍는 사람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사랑의 객체에 대해서, 그것도 바르트가 나눕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대타자, 보통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대타자, 소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원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대문자, 소문자가 구분이 돼 있어요. the other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타자, 그래서. 그리고 뭡니까? the others가 있다. 소타자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대타자를 얘기를 합니다. 대타자. 이 대타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바르트한테서 근본적으로 도달을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 탯줄이 끊어지기 이전의 어머니다.
이건 이미 애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끊어졌습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다시 이을 수가 없는 그런 의미에서 대타자예요. 그래서 사랑의 객체가 누구냐? 이 사람이 이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자꾸 뭐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1차적으로는 대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그래서 아토피시하다. 장소 아닌 장소다. 분명히 장소로서 주어져 있긴 하지만 어디에 찾아도 없는 그런 장소다. 그래서 일처 anywhere, 어디나 있지만 nowhere,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nowhere, 어디에도 없지만 그러나 편지한다. anywhere, 어디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중간에 이게 나하고 사랑의 주체하고 대타자 사이에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여기서 소타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소타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신 그래서 이 소타자는 왜 중요하냐 하면 말하자면 그거죠.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소타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타자가 이미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맨날 이미지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 사람의 이미지가 뭐 없어진다. 그중에 이미지가 뭐 상처받아서 나는 아프다. 그래서 뭐 보니까 그 부분들이 제일 좋으신지 가끔씩 많이 인용을 해요. 그 사람이 아프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프다. 뭐 나중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지만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할 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못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사랑을 하다 보면 좀 못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엔 그렇게 없었어도 그러면 집에 가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마음이 아픈 건 내가 아픈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까를 생각하니까 아픈 거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아픈 거죠. 근데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바르트에게. 예? 그래서 실망하실 거예요. 이제 하다 보면. 그런 방식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주었던 이미지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 뒤에 그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 이미지 뒤에 있는 그 사람은 바르트에게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랑의 주체를 얘기하면서 바로 그 문제를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 대타자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바꿨으면 상상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상적인 것. 오로지 상상으로만 가능한 것, 존재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타자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는 이미지라는 말을 씁니다.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사랑의 대상에 대한 담론들은 이 세 개의 항이 움직이는 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나, 그리고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미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대타자, 상상적인 것. 이 세 개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화. 그래서 맨날 사랑의 구조한다. 그거를 미리 알아두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